이번 시간은 문법 요소 네 번째 시간이죠. 앞에서 우리 높임 표현했고요. 그 다음 시간 표현했고요. 그 다음 피동사동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간 부정 표현과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하면 마지막이네요. 자, 그럼 부정 표현은 뭘 의미하냐? 부정의 의미를 갖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안 했다 혹은 못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못했다,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게 부정 표현이죠. 자, 부정 표현은 문장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긍정 표현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철수는 학교에 갔다는 긍정인데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안 갔다는 부정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 표현의 유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첫째 이런 것을 봅시다. 안부정은 의지를 나타낸대요. 의지부정. 예를 들면 영희가 책을 안 읽는다는 영희의 의지로 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서 의지부정이라고 하고요. 얘는 안이라는 부사어 하나를 통해서 부정 표현을 나타냈어. 그래서 얘는 짧은 부정이라고 하고, 얘는 의지부정, 의미상 의지부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얘를 긴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영희가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 긴 부정이 돼요. 그럼 긴 부정은 뭐예요? 짧은 부정보다 글자 수가 하나 더 늘었다. 그래서 긴 부정이라고 하고요. 안, 읽지 않, 이것은 뭐라고요? 의지부정인데 반해 영희가 책을 못 읽는다는 영희, 즉 주어의 능력이 부족해서 읽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하고요. 그래서 얘는 능력 부정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책을 못 읽는다 혹은 영희가 책을 읽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얘는 장형 부정이 되는 거고, 얘는 단형 부정. 그래서 못 읽는다 단형의 능력 부정, 읽지 못한다 장형의 능력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얘는 무슨 부정이에요? 의미상으로 얘는 상황 부정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날씨 같은 것은 상황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나 청유형은 안과 못을 사용할 수 없고요. 보조동사 말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영희야 책을 안 읽어라,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희야 책을 읽지 말아라. 영희야 책을 안 읽자, 말이 안 되죠. 얘는 뭐예요? 둘 다 품사가 뭐인 거죠? 형용사. 형용사는 안과 못 부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말다 부정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 내려오면 여기 단순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말한 상황 부정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았다, 시원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일 경우에는 안과 못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요. 물이 안 시원하다, 시원하다가 형용사인데 안 시원하다, 못 시원하다 안 되고 뭐만 돼요? 장형 부정만 됩니다. 물이 시원하지 않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거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보시면 부정 표현의 중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의성이 뭐라고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진영이가 집에서 숙제를 안 한 것은 어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다 라는 부정 표현이 어제를 부정하는 건지, 집을 부정하는 건지, 숙제를 부정하는 건지, 진영이를 부정하는 건지 네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부정 표현을 해소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진영이가 집에서 숙제를 한 것은 어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중의적 표현이 해소가 되었죠. 진영이가 어제 숙제를 한 곳은 집이 아니다. 진영이가 어제 집에서 한 것은 숙제가 아니다. 진영이가 어제 숙제를 한 사람은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한 사람은 진영이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를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죠. 진영이는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를요. 자, 문장 관계, 즉 문장의 응이 맞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한 거, 이것은 비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끝났다. 뭐가요? 주어가 빠졌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입학식이 이미 끝났다. 라고 주어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끝났다에 대응하는 주어가 없어서 얘는 비문인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종종 내 얼굴이 닮았다고 하셨다. 누구와? 라는 부사어가 빠진 거죠. 할머니와. 얘도 비문이에요. 할머니와가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문장 간의 호응 관계가 맞아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문장 간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 표현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먼저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한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에 배웠는데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예를 들면 아니다 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어가 있어야 되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누구 닮았다 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누구와 닮았다 라는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는 간다 라고 했으면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하죠.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나는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었는지 필요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 이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사례를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볼게요.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그럼 여기는 봐요. 인간은 환경을 지배한다. 여기까지 맞는데 순응한다. 어디예요? 환경에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빠져서 잘못된 문장이다.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 뭐뭇을 누가 지배한다. 그 다음에 누가 무엇에 순응한다. 이런 서술어 자릿수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있는지 문장 성분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장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 거 몇 개 살펴보고 갈게요. 자, 31번 봅시다. 모두들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모두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남에게 속기도 하고 남을 이기도 한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죠. 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이 빠졌네요. 나는 오늘 점심에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누구에게요? 그죠? 누구에게라는 부사어가 빠졌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보도록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면 자, 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이란 주어에 해야 한다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표현이고요. 부사어. 비단은 부정적인 서술어가 와야 돼요.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이라는 부사어가 나오면 때문이다, 까닭이다 라는 서술어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못하다 라는 서술어가 와야 되고요. 자, 여간이라는 부사어는 뭐뭐하지 않다, 뭐뭇이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와야 되고요. 별로라는 부사어에는 뭐뭐하지 않다라는 서술어가 와야 되고요. 모름지기라는 부사어는 해야 한다가 와야 돼요. 결코라는 부사어는 아니다, 없다, 못하다라는 부정어가 와야 돼요. 절대로나 반드시는 뭐뭐 해야 한다는 서술어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수는 절대로 빵을 먹지 않는다는 맞는 표현인데 영수는 절대로 빵을 먹는다. 절대로는 뭐요? 부정적인 서술어가 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의 호응을 한번 볼까요? 동생은 평소 건강을 위해 야구를 하거나 공을 찬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의 호응을 봅시다.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면 안 되고요. 한결같이 가 꾸며주는 말이 어려운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고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32번에서 잘못된 문장 표현 한번 고쳐볼까요?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 라고 고쳐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자, 그는 쉬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라고 고쳐야 맞는 것이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한 일이 생각나. 웃음이 났단데 나도 모르게가 뭘 꾸며줘요? 웃음이 났다를 꾸며줌으로 순서를 바꿔야 돼. 실수한 일이 생각나가 앞으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라고 고쳐져야 되겠죠.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중의적 표현인데요. 아까 중의적 표현이 뭐라고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수식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중의성을 띠는 문장 볼까요? 아름다운 고향의 강변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고향인지 강변인지 중의성을 띄어요. 따라서 고향의 강변이 아름답다 라고 바꾼다면 고향의 아름다운 강변이 생각난다 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말 앞에 꾸며주는 말이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고향의 강변이라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름다운 쉼표하고 고향의 강변을 생각한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중의성이 생기는 것. 한번 볼까요?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중의적 의미는 뭐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나인지 야구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야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남편이 더 좋아하는지 내가 더 좋아하는지의 중의성이 있어요. 따라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남편이 야구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남편은 나와 야구 중에서 야구를 더 좋아한다 라고 바꿔도 되고요. 혹은 남편은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야구를 좋아한다 라고 해도 중의성이 해소되죠. 그 다음에 병렬 관계에 의한 중의성은 뭐냐면 그는 영수와 영희를 만났다. 그러면 그가 영수와 둘이서 영희를 만났는지 혹은
그 혼자 영수와 영희를 만났는지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는 영수도 만났고 영희도 만났다는 각각 만났다. 그는 영수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 이렇게 중의성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연필과 지우개 2자를 샀다. 이거는 몇 개를 샀는지, 연필 2개와 지우개 2개를 샀는지, 아니면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사서 총 2개를 샀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나는 연필 2자루와 연필 2개를 샀다. 혹은 나는 연필 하나와 연필 2개를 샀다. 혹은 연필 하나, 지우개를 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거예요. 다음 3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들이 있는데 중의성의 원인을 그느드르 중에서 골라봐라 라는 문제네요. 자, 1번 예문이 나는 마음이 착한 그녀의 동생을 보았다. 그러면 마음이 착한 게 그녀의 동생인지 그녀인지가 중의성이 있네요. 따라서 얘는 수식을 받는 대상이 그녀인지 그녀의 동생인지 모르는 거니까 기억. 수식을 받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고요. 민수와 진이는 결혼을 했다는 민수와 진이가 둘이 결혼했는지, 민수 따로 진이 따로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 거죠? 바로 와, 과, 접속 조사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 거다. 그래서 니은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 상태를 보고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뭐가 쓰였는지. 자, 그 다음 34번 볼까요? 다음은 문장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라는 내용이네요. 자, 예쁜 영희의 동생이 다가왔다. 그럼 예쁜 게 영희의 동생인지 영인지가 수식 대상이 모호한 거네요. 모호한 거죠. 그러면 예쁜 사람이 영희인지 영희의 동생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예쁜 뒤에 무엇을 하면 영희의 동생이 예쁘다는 거예요? 예쁜데 쉼표를 찍으면 영희의 동생이 예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웃는 사람이 그녀는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를 보았다. 웃는 사람이 그녀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모르죠. 웃는 사람이 뭐뭐일 수도 있고 그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의성이 생긴 표현이니까 웃으며를 친구를 뒤로 옮기면 그녀가 웃는 경우로만 해석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 주어부의 중의성이 있는데 주어부는 어디까지냐면 주어를 꾸며주는 말과 주어까지를 주어부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학생 이까지가 주어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되나요? 보고 싶다의 주어가 선생님인지 아니면 보고 싶다의 주어가 학생인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은 주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라고 주격조사를 바꿔주면 되고 보고 싶은 주어가 학생이라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라고 고쳐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부정문 아까 중의성 이야기 했는데 자 요거는 약간 다른 사례예요. 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한 명도 오지 않았는지 혹은 일부만 왔는지가 중의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전체를 부정할 경우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를 전체를 부정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다. 일부를 부정하면 일부가 안 왔다 라고 하면 되고요.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도 의미가 3개로 해석이 돼요. 부정의 초점이 난지 아니면 내가 때린 것이 철수가 아닌지 나는 내가 철수를 때리지는 않고 다른 행동을 했는지 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를 부정할 경우 철수를 때린 것은 내가 아니다. 철수를 부정할 경우 나는
내가 때린 것은 철수가 아니다. 때리다를 부정할 경우 나는 철수를 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중의성.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니까 웃은 주체가 아버지인지 아니면 아이들인지.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하면 해소가 되면서 웃은 것은 아이들이 되는 거고,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라고 하면 웃은 것은 또 역시 아이들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는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 그럼 어떻게 해소해요? 먹게 했다는 간접으로만, 먹이셨다는 어머니가 여기 직접이라는 부사를 쓰면 직접 사동의 의미만 쓰이겠죠.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 얘가 그가 걸인 거리가 이상한지 아니면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한지 를 에 대한 중의성이 있어요. 그럼 얘를 해소하려면 그는 걸은 거리가 이상하다. 혹은 그가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저 배를 보아라. 근데 이 배는 사람의 배인지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이거는 이제 그죠? 맥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 이 신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건지 아침에 신고 있는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얘를 해소하려면 아이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아이가 빨간 신발을 지금까지 신고 있다. 그러면 지속의 상태인 거고,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겠죠. 자, 3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들은 중의성이 나타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중의성이냐를 묻는 거죠. 나는 어제 철수를 만나지는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제 철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제 만났다는 건지, 즉 어제를 부정하는 건지, 혹은 철수를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은 건지, 혹은 철수를 만나지는 않고 통화만 했다는 건지 중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부정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중의성. 세상에 저 배를 좀 보세요. 어휘의 중의성이죠. 동음 이의어에 의한 중의성.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중의성 해소 방법이네요. 요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문장 성분이나 단어가 중복되면 비문이 돼요. 어떤 경우 있는가 봅시다. 자, 봐봐요. 그 선수의 장점은 점프 기술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 장점이란 말이 중복됐죠. 그러면 그 선수의 장점은 기술과 표현력이 뛰어난다는 점이다 라고 하면 해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중복돼서 비문인 경우 봅시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소설을 쓴다. 기간과 동안이 중복돼요. 그러면 여름 휴가 동안 혹은 여름 휴가 기간에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됩니다. 과반수 라는 것 자체에 과가 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되어야 통과됩니다 라고 고쳐야 되고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다. 참다와 인내가 같은 말. 인내 하나 빼고요. 우선 가장 먼저 하나 빼고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자, 환기 자체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내를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와 일요일 마다가 똑같아요. 매주 일요일에 산에 갑니다. 감정을 밖으로 표가 밖과 같은 말. 감정을 표출하다 라고 하면 되고, 찬 냉수 중복 냉수 그때 당시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역전 앞 똑같은 말. 이렇게 해소하시면 되겠죠. 37번 문제 바르게 고쳐보자.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녀는 장마가 곧 끝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다.
미리와 예상이 중복이니까 미리 하나 빼주면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두 개니까 점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6번 한번 볼까요? 요즘 날씨에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공기가 두 번 들어갔어요. 요즘 날씨에는 실내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8번 비속어의 사용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뿌리 뽑다와 근절이 같은 말. 그래서 하나 빼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거. 이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구성원의 합의를 모아야 한다. 합의가 모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의 합의를 구성원이 합의해야 한다 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부정표현과 잘못된 문장 표현 했어요. 그래서 문법 범주 총 4개 했습니다.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사동, 부정과 중의적 표현. 자, 요거 열심히 들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